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지요. 장관 취임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장병들의 정신교육 강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의 장병들의 정신세계 또 이런 걸 문제 삼을 만큼 우리 장관님께서는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상식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장관님께서는 좀 상식에도 벗어나고 또 어쩌면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극우적이고 또 가끔씩은 친일적인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금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이 그렇게 어떤 계기로 확 바뀌었을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거는 시간 문제.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네. 네. 대한민국이, 아마 이건 표현을 아마 대한제국인 것 같은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완용은 비록 매국노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 이런 표현도 하신 거 맞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네.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판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장관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냐? 아까 사과, 유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아, 네. 표현은 사과했으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여전하군요. 전두환 씨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거다. 이거 군사 쿠데타를 뭐 찬양했다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합리화하는 발언인 거 맞죠? 합리화가 아니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5.16 군사 쿠데타는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인가요? 예, 전혀 옳은 일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군사 반란이라는 우리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정. 하여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생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보면 국회의원 장관이 되시기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빼라고 주장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이런 이념 전쟁의 아주 핵심에 선두에 서 계신데 여전히 장관으로서도 이 생각은 변치 않겠지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념 전쟁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고 장병들이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범도가 적이군요.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게 육사이기 때문에 육사에서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납득되지는 않는데 생각은 확고하시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장병들의 정신세계하고 평균적인 우리 장관님의 정신세계하고를 비교하면 저는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훨씬 더 건전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정신교육을 하냐 이거지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되었던 중대장 시절 사망사고 역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떤 부모가 군대에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신원식은 이 진상조사를 했던 조사관을 고소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걸었지요?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 군 사망이 85년 10월 후보자께서 중대장 시절이었던 그런 시절로 기억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사고 원인이 잘못 발사된 박격포였으나 유기된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당시 중대장이었던 후보자를 포함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장관 사퇴하겠습니다. 신원식에게 고소당한 고상만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마침내 신원식이 고소했다네요. 용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 10월 12일에 신원식이 저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네요. 네, 무쇠 뿔처럼 당당히 가겠습니다. 쫄지 않고 가겠습니다. 오직 진실로. 이어 30년 넘게 인권운동 해오며 여러 장관님들에게 임명장은 많이 받았지만 고소장 받는 건 처음이라 마음이 설레긴 하네. 38년 전인 85년에 부하를 참담하게 숨지게 한 신원식이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나는 국민으로서 묻는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의 대검 앞 농성 장소를 방문해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인사청문회에 나와 박격포 쏜 적 없답니다. 우리 위원회 조사가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날 1시 이전에 박격포를 쐈고 3시 35분에는 박격포를 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3시 35분에 이 이승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맞을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는 그 순간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은 조작 왜곡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느냐? 바로 그날 3시 35분에 중대장 신원식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 포를 쐈다는 포대장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포대장에게 중대장으로부터 무전을 받아 포를 쏘라고 지시한 화기소대장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자, 화기소대장과 포대장의 진술을 왜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 두 사람 왜 우리에게 진술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난 38년 동안 자기가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왜? 이 사람들은 사실 정말로 이 진술하면 자기네들이 처벌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쏜 포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정말 괴로웠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술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기 2기와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2006년부터 10년까지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4년간 조사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총괄과장과 사무국장으로 국가기관에서 조사관 생활만 제가 10년 넘게 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이렇게 진술해 준 사람들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허은글 일병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건 증인이 한 명입니다. 1998년 2월 24일 장군의 아들 사망사건, 판문점 김은중이 사망사건, 이 사건 제가 바로 98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바로 그 김척 장군 직접 만나 이 사건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책 제가 쓴 사람이고요.
제가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자문위원으로 그 사건 직접 조사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주요 사건 다 한 사람인데 제가 바로 이 사건,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부인하는 제가 신원식을 용서할 수 없어서 보수를 각오하고 증언에 나선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거를 모르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씨가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그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이런 거를 알고도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윤석열은 탄핵돼야 됩니다. 자, 결국 이런 자를 국방장관에게 앉힌 교훈은 인사무능, 안보무능, 군대무능까지 패키지 무능이지요. 그러니 공정권 탄핵만이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